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매일 글을 쓰는 작가 신영환입니다. 자, 여러분들, 이제 진짜 우리가 여러 가지 글쓰기에 대해서, 책 쓰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욕망을 놓지 못하고 어떻게든 멋지게 글을 써볼 거야 이러면서 정말 이것저것 꾸며가면서 글을 쓰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. 아직까지 놓지 못하셨죠? 괜찮긴 한데요. 제가 좀 비유를 해보려고 해요. 다른 게 아니라 아무리 축구에서 드리블을 화려하게 할지라도 기본적인 패스도 못하고 볼이 날라오는데 이렇게 트래핑이라고 하죠. 공을 받는 동작 이거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다시는 그 경기에 뛸 수가 없을 겁니다. 왜냐면 전체 흐름에는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. 패스 왔는데 못 받고 이러면. 그쵸? 자,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. 우리가 글을 쓸 때도 아무리 문장이 화려하고 기교가 있고 막 멋지고 어휘 선택 잘하고 하더라도 이게 내용이 한 내용으로 쭉 이어지지 않으면요. 뭐 쉽게 말해서 논리력이 없으면요. 글은 좋은 글이 될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책으로 출간이 안 될 수 있어요. 아니면 엄청나게 다음 시간 배울 내용이지만 퇴보를 엄청나게 많이 해야 돼요.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드릴 게 뭐냐면 바로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? 기교보다는 기본 그리고 글의 흐름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럼 글의 흐름을 어떻게 가져가느냐? 저희가 목차를 구성할 때 말씀드렸던 바로 꼭지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. 우리가 글 하나 쓸 때는 꼭지라고 하는 소제목을 가지고 하나의 글을 써내려갑니다. 대략적으로 이제 기준은 다양할 수 있지만 저는 A4 용지 2장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. 그 글을 쓸 때는 당연히 계율을 짜겠죠. 서론, 본론, 결론 이렇게 쓰겠죠. 비율은 뭐 서론은 10, 본론은 80, 결론은 10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걸 보통 기본으로 많이 얘기하는데요. 자, 일단 꼭지 제목에 있는 주제를 가지고 서론도 그 꼭지 얘기를 하고 있어야 되고 본론도 그 꼭지 얘기를 하고 있어야 되고 결론도 그 꼭지 제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. 이건 당연하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. 생각보다 우리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쓰더라도 자꾸 막 딴 길로 새고 또 막 신나게 얘기하다 보니까 또 다른 얘기도 덧붙이고 그러니까 사적을 붙이죠. 쓸데없는 얘기를 붙이죠. 이러시면 안 되고요. 간결하게 그냥 그 주제 가지고 쭉쭉쭉쭉 써내려가는 게 핵심입니다. 이게 첫 번째고요. 자,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글을 쓸 때는 단락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1대 8대 1이라고 비유를 했는데 실제 글을 쓸 때도 10개의 문단 혹은 10개의 단락을 가지고 이렇게 쓰는 것이 좀 약간 저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서론 같은 경우는 한 문단으로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 거기도 당연히 일단 첫 번째 주제와 함께 써야겠죠. 조금 팁을 드리면은 서론은 누군가의 이렇게 동기를 끌어낼 수 있도록 호기심을 끌어낼 수 있도록 좀 비유를 하든 아니면 뭔가 배경 설명을 하든 질문을 하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진행을 해주시고 물론 연관성은 있어야 돼요. 주제와. 그쵸? 그 다음 본론은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예시를 많이 들 수 있는데 여기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예시를 들 때 나도 모르게 막 신나니까 막 더 자세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게 어쩔 때는 전체 흐름에 안 맞는 글일 때가 있어요. 그래서 이거 주의해가지고 꼭 써주시길 바라고요. 다시 읽어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결론도 되게 중요한데요. 결론을 우리가 앞에서 한 얘기를 정리를 다시 한번 하거나 말을 바꿔가지고 한번 되풀이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쭉 얘기하다가 A라고 얘기하다가 B를 얘기하면서 확장을 시켜버리는 거예요. 이런 것들이 약간 조금은 뭐 가끔은 그런 경우도 있는데 다음 꼭지를 암시할 때는 괜찮은데 너무 이래버리면 또 이게 글의 흐름이 끊기니까 이런 거 주의해서 해주시고요. 끝으로 한 문단 안에 그쵸 또 우리가 뭐 10문장 이내로 쓸 텐데 한 문단 안에 뭐 더 적게 쓰기도 하지만요. 그런 경우는 어때요? 이 안에서는 이제 우리가 또 문장마다 또 이게 흐름이 흘러갈 수 있게 잘 연결되게 써주셔야 됩니다. 앞에 있는 어휘와 다음 단어가 연결되게끔. 이게 말로만 하니까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요. 저는 이게 운 좋게도 또 이게 영어 교사다 보니까 제가 가르치는 수능, 지문 이런 거에서 순서 문제나 무관한 문장이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들어갈 빈칸에 들어갈 어떤 삽입, 문장 삽입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데요. 제가 맨날 보는 게 뭐냐면은 문장과 문장 사이 유기관계를 맨날 봐요. 유기적 관계를 항상 판단하고 한단 말이에요. 이거 한글로 또 제가 하다 보니까 저는 이게 나름 흐름이 안 끊기게 글을 쓰는 게 굉장히 도움 많이 됐어요. 개인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다?
글의 흐름이 끊기지 않게 앞뒤 유기성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해라. 이게 포인트입니다. 근데 비교를 하자면은 한 번 쓴 후에 글을 꼭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판단을 하세요. 얘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? 얘는 잘 연결돼 있네?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글을 쓰시면은 절대 기본을 놓치지 않고 좋은 글로 책으로 출간되는 글을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. 여러분들 이 점 잊지 마시고요. 자꾸 막 이렇게 꾸미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꼭 해보시길 바래요. 예전에 메시가 진짜 실제로 드리블 엄청 잘했는데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뭐라고요? 너가 그렇게 빠르게 드리블 해서는 절대 경기 전체 동안 너가 유지할 수 없다. 패스도 하고 해야 더 빨리 이렇게 흐름이 흘러가게 할 수 있고 끝까지 너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. 이런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메시는 깨닫고 지금은 패스도 잘하고 굉장히 경기 전체를 운영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죠. 여러분들 글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. 여러분들 너무 기교 부리려고 하지 마시고요. 기본 그리고 전체 흐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. 자, 다음 시간은요. 진짜 명언이죠. 초고는 걸레다. 처음 쓴 원고는 걸레다. 이런 말을 했던 작가가 한 명 있는데 그 사람 얘기를 빌어서 어떻게 퇴고를 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자, 매일 글을 쓰는 작가 신영환이었고요. 여러분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